안녕하세요. 감동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지금도 그 여름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7살이었죠.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57살에 다시 시작한 늦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여름밤을 기억합니다. 17살이었죠. 옆집에 살던 수민이와 저는 어릴 때부터 친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도 같았죠.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여전히 매일 같이 등하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3 여름방학이었죠. 부모님들이 모두 외출하신 날이었습니다. 수민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지은아, 심심해서 왔어. 그렇게 말하며 제 침대에 앉았죠. 우리는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입시 이야기, 미래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죠. 수민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수민이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17살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팠습니다. 두려웠죠. 하지만 수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가 속삭였죠.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죠. 수민이네 집 앞에 큰 트럭이 섰습니다. 이사 트럭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황급히 수민이네 집으로 뛰어갔죠. 수민이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지은아, 미안하구나. 갑자기 아버지 회사 때문에 부산으로 가게 됐어. 수민이는요? 수민이는 어디 있어요? 수민이는 먼저 부산 간척댁에 내려갔단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밤 제 방에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수민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도 못했어. 부산에서 연락할게. 기다려줘.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갔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었죠.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제 첫 경험이었죠. 그리고 제 첫 이별이었습니다. 20대에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도 했죠. 아이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수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었죠.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57살입니다. 이혼한 지 5년째죠.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중년의 몸은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름 평화로운 삶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 삶에 다시 그 사람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40년 만의 말입니다. 한 달 전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하고 있었죠. 베란다에 빨래를 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또 아팠습니다. 아이고.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죠. 요즘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별 이상은 없다고 했죠. 나이 탓이라는 겁니다. 57살이 이렇게 힘든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소파에 앉았죠.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그냥 봤죠. 다른 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절 때나 연락합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죠. 뭔가를 옮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사 오나?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옆집 베란다를 슬쩍 봤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짐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새 이웃이 오는구나.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드물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고 있는데 허리가 또 욱신거렸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장 보는 것도 힘이 듭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복도에 이삿짐 박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902호 앞이었죠. 바로 제 옆집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사 왔구나.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901호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생각했죠. 남자일까, 여자일까? 가족일까, 혼자일까?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뿐이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보다가 휴대폰을 봤죠. 카톡도 별로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보낸 메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또 혼자 주말을 보내겠구나 싶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17살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던 때였죠. 사랑도 했습니다. 가슴 뛰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삶입니다. 이게 인생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때 옆집 문도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죠. 키가 컸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죠.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남자를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남자도 저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지은이. 그 목소리였습니다. 40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낮아지고 거칠어졌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민이.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야. 수민이.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첫사랑과의 재회였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17살 때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하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사 왔어. 어제. 근데 설마 내가 옆집에 살 줄은.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죠. 손으로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수민이가 정말 제 옆집에 이사를 왔다는 겁니까? 40년 만에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지은아. 수민이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40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17살이 된 것 같았죠. 아니, 우리는 여전히 그때 그 여름밤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수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수민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죠.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앉아. 커피 줄까? 아니, 괜찮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수민이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또 침묵했습니다.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까요? 40년 동안 쌓인 질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은아. 수민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너야? 응, 나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너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있었죠.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결혼했고 애도 낳았고. 결혼했구나. 수민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혼했어. 5년 전에. 아, 너는? 제가 물었죠. 나도 결혼했었어. 그것도 이혼했고.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결혼도 했다가 이혼도 했습니다. 애들은? 딸 둘. 다 컸어. 각자 사는데 바빠서 자주 못 봐. 나도 비슷해. 아들 하나, 딸 하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죠. 수민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 왜 연락 안 했어? 제가 40년 동안 품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수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이 붉어졌죠. 부산 가자마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었어. 뭐? 병원에서 몇 달을 계셨어. 난 매일 병원에 있었지. 수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가 내 방을 정리하시다가 내 편지를 보셨어. 편지? 응.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내가 보낸 편지들. 다 보관하고 있었거든. 저는 그때 수민이에게 편지를 몇 번 보냈었습니다. 10대 소녀의 풋풋한 사랑 고백이 담긴 편지들이었죠. 어머니가 화가 나셨어. 엄청나게. 왜? 우리가. 그날 밤. 그걸 아신 거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부끄러웠죠. 어머니가 나한테 다신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가족이 힘든 상황인데
여자 문제로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연락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수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아, 난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40년 동안. 수민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죠. 결혼도 했지만 늘 내 생각을 했어. 그날 밤을. 너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래. 제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수민아. 우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57살 중년 남녀가 마주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17살 때 헤어진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말입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어기고서라도 너한테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 잘못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힘든 상황이었잖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지은아.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는 그의 손이었죠. 주름이 생겼습니다.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난 평생 너를 찾았어.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사는지. 나도. 한 번은 너희 동네까지 갔었어. 10년 전쯤. 정말? 응. 근데 이미 이사 가고 없더라. 이웃한테 물어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 수민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 저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 직후였죠. 새 아파트로 이사한 때였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내가 그때.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수민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맞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말입니다.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은아.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기억해? 제 얼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응. 기억해. 나도. 수민이의 얼굴도 빨개졌죠. 첫 경험이었잖아. 너도 나도. 응. 아팠지?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두려움도 아픔도 설렘도 모두 말입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서툴렀어. 아니야. 너도 처음이었잖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40년 전 그 여름밤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57살이 되어서도 17살 때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말입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수민이가 진지해졌습니다. 난 결혼 생활 내내 너를 생각했어.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나도 그래. 저도 고백했습니다. 남편이랑 있을 때도 가끔 내 생각을 했어. 정말? 응. 특히 밤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죠. 하지만 수민이는 알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은아. 그가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7살인데도 17살 소녀처럼 떨렸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은 이렇게 돌아온 겁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57살의 첫사랑과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우리 나이가 이제. 나이가 뭐 어때서? 수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0도 안 됐어.
아직 젊어. 젊긴 무슨.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나도 그래. 어깨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중년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그래도 지은아. 수민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마음은 아직 17살이야. 너를 보니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17살처럼 뛰고 있었죠. 나도 그래. 고백했습니다. 너를 보니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수민이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생겼네. 너도 하얗게 샌 머리도 있고. 너는 거의 다 샜잖아.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서로의 늙은 모습을 확인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지은아, 기억해? 우리가 처음 키스했던 날? 응. 내 방에서였지. 아니야.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어. 응.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뒤 느티나무 밑에서. 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였죠. 수민이가 갑자기 제 입술에 입을 맞췄던 날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나 도망갔었잖아. 맞아. 넌 도망갔고 난 며칠 동안 너한테 말도 못 걸었지. 수민이가 웃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왜 그랬나 싶어서. 나도 후회했어. 도망간 거. 정말? 응. 그날 밤 잠도 못 잤어. 계속 내 생각만.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부끄러웠죠. 그러다가 고3 때 내 방에서 수민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응. 저도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나도. 수민이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죠. 지은아. 응. 키스해도 돼. 40년 만에 키스를 허락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죠. 수민이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40년 만에 키스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7살 때보다 더 심하게 뛰었죠.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40년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워했던 시간을,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고 있었죠. 한참 후에야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뛰네.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저도 숨을 몰아쉬었죠. 57살이 이러는 거 맞아? 모르겠어. 근데 좋은데? 우리는 웃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죠. 수민아. 응? 40년 동안 뭐 했어? 자세히 말해줘.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입니다. 부산에서 대학 갔어. 공대. 역시. 너 수학 잘했었잖아. 응. 그리고 졸업하고 회사 들어갔어. 건설회사. 수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27살에 결혼했어. 맞선으로. 사랑해서 한 건 아니었구나. 응. 부모님이 정해준 거였어. 착한 여자였어. 좋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왜 이혼했어? 글쎄. 사랑이 없었으니까. 수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 아내분은 알았어. 내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겠지.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20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결국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5년 전에. 힘들었겠다. 응.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내 마음은 계속 너한테 있었으니까.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내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이. 아니야. 수민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내 선택이었어. 내가 너를 잊지 못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지은아, 너는 결혼 생활 어땠어? 제 차례였습니다. 나도 비슷해. 28살에 맞선으로 만나서 결혼했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가족한테 잘하고. 그런데, 그런데 사랑은 아니었어. 처음부터. 저도 고백했습니다.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어. 가슴이 뛰지 않았거든. 나를 생각했어? 응. 특히 남편이랑 잠자리 할 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이었죠. 계속 너를 떠올렸어. 그날 밤을. 수민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도 그랬어. 아내랑 있을 때도 너를 생각했어.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결국 남편이 알아챘어. 15년쯤 지났을 때. 뭐라고 했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기가 아닌 누군가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울었어. 나도 울었고. 힘들었겠다. 응. 근데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 인정했어. 그래서 이혼했구나. 응. 5년 전에. 우리는 똑같은 시기에 이혼했습니다. 이것도 운명이었을까요? 지은아. 수민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바보 같았어. 40년을 헛되이 보냈어. 맞아. 저도 수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잖아. 응. 다행이야. 우리는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민아. 응. 오늘 밤. 여기 있어도 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용기를 낸 겁니다. 57살의 용기였죠. 수민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40년을 기다렸잖아. 더 기다릴 수는 없어.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나도 나이 들었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름도 많고 군살도 있고 처져 있어. 부끄럽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수민이가 웃었습니다. 배도 나왔고 머리도 다 빠졌어. 그래도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순간 수민이가 저를 들어올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비명을 질렀죠. 괜찮아? 허리. 조심해. 미안. 수민이가 저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로맨틱하게 안아 올리려다가 허리를 다칠 뻔한 중년 커플이었죠. 그냥 손잡고 가자. 그래. 우리는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40년 만에 두 번째 첫날 밤이었죠.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아.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저도 떨렸습니다. 17살 때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였죠. 수민아. 나 부끄러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뱃살도 있고 여기저기 처졌어. 흉터도 있고. 제왕절개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낳으면서 생긴 거였죠. 지은아. 수민이가 제 턱을 들어올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배 나왔잖아. 그가 자기 배를 툭툭 쳤습니다. 정말로 나와 있었죠. 이게 중년의 현실이야.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도 아름다워. 수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너도 충분히 아름다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수민이가 천천히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거부하지 않았죠. 지은아, 눈 떠봐. 부끄러워. 괜찮아. 나야.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민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죠. 역시 아름다워. 거짓말. 진심이야. 수민이도 옷을 벗었습니다. 저도 그를 봤습니다. 배가 나왔습니다. 가슴에 털이 많았죠. 어깨에 수술 자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살아온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새겨진 몸이었죠. 수민아. 응. 나도 내가 아름다워. 수민이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심하네. 진심이야.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꼭 잡았죠. 긴장돼.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17살 때보다 더 긴장돼. 맞아.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이번엔 다 알잖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수민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응. 키스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키스했죠. 40년의 그리움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손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주름진 피부를 쓰다듬었죠. 처진 곳도 만졌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죠. 지은아. 응. 사랑해. 나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17살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서툴렀죠. 아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죠.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 제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수민이도 숨을 몰아쉬었죠. 지은아. 괜찮아? 응. 좋아.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40년을 기다렸는데 뭐가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야. 수민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허리가. 수민이가 허리를 잡았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아팠던 겁니다. 괜찮아? 잠깐만. 자세 바꾸자. 우리는 자세를 바꿨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자세로 말입니다. 이건 좀 어때? 응. 이게 낫네.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지은아. 응. 무릎도 아픈데. 그럼 이렇게 해볼까? 우리는 또 자세를 바꿨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자세였죠.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진짜 늙었구나. 맞아. 섹스하면서 관절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아프면 자세를 바꿨습니다. 힘들면 쉬었다 했죠. 그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끝이 났죠.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입니다. 힘들다.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나도 숨이 차. 저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좋아서 그래. 우리는 웃었습니다. 손을 꼭 잡았죠. 지은아.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수민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맞아. 저도 그를 꼭 안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
나도. 우리는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안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민아. 응. 아까 허리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무릎은 좀 뻐근하긴 한데 괜찮아.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에 관절 상태를 체크하는 중년 커플이었죠. 내일 파스 붙여야겠다. 나도. 약도 먹어야 하고. 혈압약? 응. 너도 먹어. 나도 먹어.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늙어가는 몸을 가진 중년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습니다. 지은아. 응. 후회 안 해? 뭘? 오늘. 나랑. 절대 안 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 걸. 후회할 리가 없잖아. 고마워. 너는 후회해? 미쳤어? 당연히 안 하지. 수민이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바라던 거야.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말입니다. 지은아. 응.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하자. 뭐? 매일 밤 같이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그게 동거하자는 거야? 응. 아니면 결혼하든가.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결혼이라고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40년 기다렸는데 뭐가 빨라? 수민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연애 천천히 할 시간 없어. 그냥 결혼하자. 하지만 뭐가 걱정돼?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들도 놀랄 거고 이웃들도 수군거릴 거고. 그래서 수민이가 되물었습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이 나이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57살인데 남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지은아,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40년 전처럼.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럼 결혼하자. 빨리. 언제? 다음 달. 너무 빨라. 그럼 2달 후. 그것도 빨라.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민이 말대로 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하니까요.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말입니다. 수민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은아. 우리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말입니다.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수민이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행복했죠. 이렇게 행복한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어났어? 수민이도 깨어 있었습니다. 응. 잘 잤어? 너무 잘 잤어. 40년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아.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아침 키스였죠. 커피 마실래? 응. 좋아. 우리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죠. 수민이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매일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지은아, 오늘 뭐 할 거야? 특별한 일은 없는데. 그럼 같이 있자. 하루 종일. 좋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수민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 관리사무소에서 온 것 같은데.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죠.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수민 씨? 네.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옆집 804호에 사는 김미라예요. 아, 이웃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오신 거 봤어요.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죠.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옆집 901호 사시는 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침부터 여기 계시네요. 여자의 목소리에 뭔가 함축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저, 그게, 아, 됐어요. 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여자가 씩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이만. 여자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수민이와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저 사람, 오해한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잖아. 사실이잖아. 그래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소문이 날 것 같았죠. 신경 쓰지 마.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두고 보자.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였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 지은 씨 아니에요?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사는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 소문 들었어요. 아주머니 중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요? 옆집에 남자 이사 왔다면서요? 그 남자랑 사귀신대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뭐 부끄러워하실 것 없어요. 요즘 시대에 재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첫날부터 같이 있었다는데. 804호 김미라 씨가 봤대요. 아침부터 남자 집에 있는 거.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은 씨, 조심하셔야 해요. 남자가 좋은 사람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러시면. 혹시 사기꾼은 아니에요? 요즘 독거 여성들 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아는 사이인데요? 아주머니들이 캐물었습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저는 카트를 버리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특히 이런 일은 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죠. 여보세요? 엄마, 나 지희야.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남자친구 생겼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래? 오빠가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대. 엄마가 남자 집에서 나오는 거 봤다고. 지희야. 엄마, 진짜야? 진짜 남자친구 생긴 거야? 딸아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응, 그래. 언제부터? 며칠 전에. 며칠 전이라고? 그렇게 급하게? 지희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검증은 됐어요? 딸아이도 똑같았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냐고 묻고 있었죠.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요? 며칠 만에. 우린 옛날부터 알던 사이야. 옛날이요?
얼마나 옛날인데요? 40년 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40년 전부터 알던 사람이야. 엄마 첫사랑이었어. 첫사랑이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설마 그 나이에 첫사랑 놀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첫사랑 놀이라니요? 놀이가 아니야. 진심이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57살에 무슨 첫사랑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행복하지 못했어. 아빠랑 있을 때도 그랬고. 그래도 이건 너무 급해요. 며칠 만에 남자 집에 들어가다니. 지희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싫어요. 나 화났어요. 오빠도 화났고요. 지희야.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발. 딸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났죠. 딸들까지 반대한다는 겁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죠. 지은아, 왜 울어? 수민아.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딸이 화났어. 왜? 우리 일을 알았어. 반대해. 수민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해할 거야. 아니야. 이해 안 해. 나이 들어서 첫사랑 놀이 한다고. 놀이가 아닌데.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안 믿어. 수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딸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화 왔어. 정말? 응. 나보고 정신 차리래. 급하게 여자 만나지 말래.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반대당하고 있었죠. 수민아, 우리 잘못한 거야? 아니야. 수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 없어.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상관없어. 수민이가 제 얼굴을 들어올렸습니다. 지은아, 우리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애들도 결국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만약 안 하면, 그래도 상관없어. 수민이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난 널 선택할 거야. 누가 뭐래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너를 선택할 거야. 정말? 응.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깊고 진하게 말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민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누구지? 수민이가 인터폰을 받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전 와이프야. 뭐? 내 전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처라니요? 수민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무슨 일이야?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애들한테 들었어. 여자 만났다고. 전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만나는 거 맞아? 이사 온 지 며칠 만에. 상관없잖아. 우리 이혼했어. 애들이 걱정하잖아. 아빠가 이상한 여자한테 속는 거 아니냐고. 이상한 여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수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며칠 만에. 전처가 비웃었습니다. 혹시 돈 노리는 거 아니야? 당신 퇴직금 많잖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돈을 노린다고요? 그만해. 수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사과해. 뭐?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데? 내가 지은이를 모욕했잖아.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내 첫사랑이야.
40년을 기다렸어.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야. 전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사랑이라고? 그래. 17살 때부터 사랑했어. 평생 잊지 못했고. 그럼 나는 뭐였어? 전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게 다 거짓이었어. 미안해. 수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 난 평생 지은이를 사랑했어. 전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잘 살아.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애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아빠가 행복하다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습니다. 지은아. 수민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수민아. 이게 맞는 걸까? 맞아. 우리는 맞아. 수민이가 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애들이 반대하든 우린 함께 할 거야. 정말? 응.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죠. 매일 밤 함께 잤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했죠. 주변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러는 게 말이 되나? 요즘 노인네들 참.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들도 여전히 불편해했죠.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희야, 그래. 아이고. 알았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죠. 수민이네 딸들도 비슷했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산책 갈까? 좋아. 우리는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수민아. 응? 행복해. 나도.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저기 벤치에 앉을까? 응.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였죠. 시원했습니다. 지은아.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식으로 프러포즈하고 싶어. 수민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야. 수민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무릎이. 관절이. 수민이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찡그려져 있었죠. 다시 해볼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앉아. 안 돼. 제대로 프러포즈 해야지. 수민이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으. 또 아파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죠. 수민아, 그만해. 무릎 다쳐. 하지만 이대로 해. 여기 앉아서. 저는 수민이를 다시 벤치에 앉혔습니다.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도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수민이가 아쉬워했습니다. 충분히 멋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릎 꿇다가 병원 가면 어떡해? 그것도 그렇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수민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죠. 지은아. 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있었습니다.
은반지였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죠.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아침 내 얼굴 보고 싶어. 매일 밤 너랑 잠들고 싶어. 수민아,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수민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 갈 때도 같이 가고 약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허리 아플 때 파스 붙여주고 무릎 아플 때 주물러주고. 그래, 맞아. 그런 거. 수민이도 웃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사랑하자.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소박해도 좋아. 응. 그냥 매일 같이 있자. 그게 다야.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응. 결혼하자. 수민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응. 정말. 후회 안 해? 절대 안 해. 수민이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꼭 맞았죠. 예쁘다. 내가 더 예뻐.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이 하나가 손가락질했죠. 엄마, 저 할아버지 할머니 뽀뽀해. 아이 엄마가 황급히 아이를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우리 완전히 동네 망신이네. 좋은데? 나도 좋아. 수민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말입니다. 햇살 아래서 말이죠. 언제 결혼식 올릴까? 글쎄. 다음 달. 애들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오늘 당장. 진짜? 응.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수민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전화할 거야? 응. 같이 하자. 우리는 각자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희야, 나 엄마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결혼하기로 했어. 다음 달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희야?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그럼. 축하해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지희야. 근데 엄마. 응? 결혼식은 작게 하실 거죠? 크게 하시면 저 창피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작게 할게. 가족들만. 다행이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민이도 전화를 끊었죠. 딸들 뭐래? 축하한대.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래. 우리 딸도 똑같은 말 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럼 정말 작게 하자. 가족들만. 좋아. 예식장도 안 가고 그냥 구청에서. 응. 그게 우리한테 맞아.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려한 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둘이면 돼. 맞아. 우리는 또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했죠. 옆에서 누가 기침했습니다. 에헴. 돌아보니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애들도 보는데. 경비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민이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죠. 근데 결혼하신답니까? 네. 다음 달에요. 축하드립니다. 보기 좋으십니다. 경비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요즘 보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늙어서도 사랑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가고 나서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우리 완전 유명인사네. 아파트에서 제일 유명한 커플? 그런가 봐. 수민이가 일어났습니다. 가자. 집에 가서 저녁 먹자.
뭐 해 먹을까? 김치찌개. 좋아.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민이가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지은아. 응. 오늘 밤도 같이 자자. 당연하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응. 계속. 우리는 침실로 갔습니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죠. 수민아. 응. 고마워. 왜? 프러포즈 해줘서. 당연한 거 했는데. 무릎 아픈데도 꿇으려고 했잖아. 그래도 실패했잖아. 수민이가 웃었습니다. 나이는 못 속여. 괜찮아. 그게 더 우리다워. 저는 수민이를 껴안았습니다. 화려한 프러포즈보다 훨씬 좋았어. 정말? 응. 진짜야.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말이죠. 허리 조심하면서, 무릎 조심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죠. 사랑을 나눈 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아. 응. 다음 달이 기다려져. 나도. 우리 신혼여행 갈까? 이 나이에 신혼여행. 왜 안 돼? 어디 가고 싶은데? 제주도. 가까운 데로. 좋아. 제주도 가자. 허리 아프면 쉬면서 가고. 무릎 아프면 또 쉬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우리 참 늙었다. 그래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수민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맞아. 저도 그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절대 안 헤어져. 우리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약혼한 커플로서 말입니다. 다음 달이면 부부가 될 사람들로서 말이죠.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죠. 우리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구청을 선택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들만 초대했죠. 수민이 딸 둘, 제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엄마, 준비됐어요? 딸 지희가 물었습니다. 응, 됐어.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였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57살에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엄마 예뻐요. 고마워. 근데 엄마. 응? 정말 행복하세요? 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 이제 괜찮아. 알았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지희가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수민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와, 제 입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뭐야, 멋있잖아. 너도. 수민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예뻐. 공주 같아. 57살 공주. 그래. 내 공주.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수민이 딸들도 왔습니다. 제 아들도 왔죠.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수민이 큰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잘 사세요. 행복하시고요. 그럴게. 제 아들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축하해. 고마워, 민준아. 수민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가 수민이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살게. 수민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죠.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돼?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나도.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김수민, 박지은이라는 이름을 적었죠. 증인란에 아이들이 서명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은아. 수민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응. 드디어.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공무원 앞에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죠. 축하해요, 엄마. 아버지, 축하드려요. 우리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처음이었죠. 구청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자, 가까이 붙으세요. 지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붙었습니다. 손을 꼭 잡았죠.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가족들과도 같이 찍었죠.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수민이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제 딸 지희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겁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수민이 큰딸이 물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알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첫사랑이었어. 와, 진짜요?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40년 만에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래. 수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히 이웃이 된 거야. 운명이었지. 대박.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영화 같은데요. 맞아. 영화 같아.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행복해. 이렇게 다시 만나서. 엄마 얼굴이 요즘 완전 밝아졌어요. 지희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였거든요. 정말? 네. 근데 수민 아저씨 만나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지희야.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수민이 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정말? 네. 항상 무표정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맨날 웃으세요. 수민이가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래? 네. 완전 달라지셨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죠. 처음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헤어졌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잘 다녀오세요. 응. 다녀올게. 아버지, 엄마 잘 모셔드려요. 그럼. 걱정 마.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우리만 남았죠. 자,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주도 갈 준비 됐어? 응. 완벽하게. 다음 날 제주도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탔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손 줘봐.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했어. 응. 믿기지 않아.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었죠.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와.
예쁘다. 그치? 수민이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지은아.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평화로웠습니다. 수민아. 응. 우리 여기서 오래 있자. 얼마나? 영원히. 수민이가 웃었습니다. 불가능한데? 알아. 그래도 그런 기분이야. 나도 그래.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말입니다. 3박 4일을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천천히 여행했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걷다가 허리 아프면 쉬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죠. 바다를 보며 산책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지은아, 저기 봐. 수민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노부부가 걷고 있었죠. 서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 응. 분명히. 80살 되어서도 손잡고 걷자. 좋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죠. 예쁘다. 정말 예뻐. 수민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아. 응. 40년 전 그날 밤 기억나? 응. 어떻게 잊어? 그때 말야. 수민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너무 두려웠어. 내가 아파하니까. 나도 두려웠어. 근데 행복했어. 나도.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말입니다. 지금은 어때? 뭐가? 지금 나랑 있는 거. 저는 웃었습니다. 완벽해. 정말? 응. 17살 때보다 훨씬 좋아. 왜? 그땐 아무것도 몰랐잖아. 근데 지금은 달라. 저는 수민이를 봤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 그래서 더 사랑해.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응. 나도 너를 더 사랑해. 17살 때보다 훨씬.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눴죠. 허리 조심하며 무릎 조심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TV를 보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었죠. 지은아. 응. 심심해? 아니. 전혀.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맞아. 저녁이 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죠. 오늘 뭐 먹을까? 된장찌개. 좋아. 제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이가 옆에서 도와줬죠. 파 좀 썰어줄래? 응. 우리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말입니다. 오늘 지희한테 전화 왔어. 뭐래? 손주 보러 오라고. 가자. 언제? 이번 주말. 좋아.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죠. 이런 게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민이가 저를 안았죠. 지은아. 응. 오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했습니다. 피곤해도 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60대가 되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70대가 되면 더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같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같이 잠들었죠. 싸우기도 했습니다. 왜 양말을 여기다 벗어놔? 미안. 설거지 좀 해줘. 알았어. 하지만 금방 화해했습니다. 키스하면 다 풀렸으니까요. 화났어? 아니, 이제 안 화났어.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늙어갔습니다. 함께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응? 우리 참 잘했지? 뭐가? 결혼한 거.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최고의 선택이었어.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맞아.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늦은 사랑이지만 완벽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완벽한 사랑이야. 그래. 완벽해.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더 하얗게 샜죠. 몸도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지은아. 응. 오늘 밤도 사랑하자. 응. 그러자. 우리는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말입니다. 하지만 진하게, 깊게 말이죠. 사랑을 나눈 후 누워 있었습니다. 수민아. 응. 행복해. 나도. 매일 밤 이렇게 하자. 죽을 때까지. 그럴게. 수민이가 웃었습니다. 80살 되어서도? 응. 90살 되어서도. 몸이 안 따라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우린 사랑하니까. 맞아. 우린 사랑하니까.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죠. 행복하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했죠. 매일 아침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매일 밤 사랑을 나눴습니다. 함께 늙어갔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옆집 남자였습니다. 아니,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었죠. 제 인생에서 놓쳤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매일 밤 사랑하며 말이죠. 이게 우리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완벽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동 라디오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